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제중학교 입시 부정을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이만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국제중학교 입학비리 사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명문중학교에 뒷돈 주고 성적 조작해서 특정 학생을 입학시켰다. 이런 내용이 의혹의 핵심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학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서울의 국제중학교와 관련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던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수사를 통해서 재단 측이 직접 입시 장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중학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국제중학교는 연간 900만 원에 이르는 높은 수업료로 인해서 설립 목적인 수월성 교육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부정입학 의혹을 통해서 비판이 거세지면서 입학 전형을 대폭 수정하는 등 학교 측과 교육청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개교 4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국제중학교 두 곳에서 모두 입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청에도 책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만수 기자. 지금 영훈국제중학교와 지금 어디죠? 대원국제중학교 모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학교는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모두 두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국제중학교는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그리고 대원국제중학교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원국제중학교의 수사에 비해서 영훈국제중학교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 뒤에 검찰에 학교와 법인 관계자 10여 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미 대부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를 상대로 검찰 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학생들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았는지, 또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그렇게 입학시키기 위해서 성적 조작을 했는지 등입니다. 당연히 부정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 가운데 사회 유력 인사가 있었는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이었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모 교감은 유서를 통해서 학교를 위해 한 일인데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또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학교를 잘 키워달라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수사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가 학교 차원이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곧 영훈국제중 이사장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사실상 사건의 꼭지점에 있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 지난 5월이었는데요. 영훈국제중학교 수사는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곧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에 비해서 대원국제중학교 수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초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입학비리 의혹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영훈국제중학교의 이사장 소환 조사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하지만 수사가 끝난다고 해서 이 국제중학교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YTN 관련 보도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입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제중학교의 입시 경쟁률이 평균 10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학생 선발 과정의 신뢰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되면서 서류 전형 대신 추첨을 확대하는 등 입시 전형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초 학교의 설립 목적이 외국어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설립 취지와 실제적인 운영 방향 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련 학교의 책임자들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시 전형이 바뀐다고 해도 경쟁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설립 취지와 다르게 특목고 입학을 위한 지름길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제중학교의 입시 전형 변화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통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중 설립 이후 4년간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건 기사에서 교육 관련 기사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만수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 영훈국제중학교가 처음 신입생을 받은 것은 그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학교 개교를 두고서 사실은 그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가 문을 연 뒤에는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이 필요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 교육청의 감사 그리고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는 오히려 시민단체의 우려대로 부정입학 그리고 뒷돈 거래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교육청의 고발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교육청의 뒷북 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훈국제중 개교가 지난 2009년도였는데요. 제대로 점검을 받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야 그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에 국제중학교 입학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폐지하고 전원,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학 가능성에 기대만 부풀려서 국제중 입학 수요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파행 그리고 초등 사교육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리와 잘못이 있다면은 엄한 책임을 묻고 지정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지적에 대해서 그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그 학교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도 학교 폐지를 두고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중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지난번 SAT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그렇고요. 이번도 그렇고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일그러진 교육열이 이런 비리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경찰청장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경 벗어봐, 야. 야, 올려봐, 야. 태연아.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민 현장과 말이 좋다, 그리고 공감 인터뷰에 대한 김효정 평가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효정입니다. 2013년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올해도 새삼스레 놀라는 것을 보면 저도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게으른 제 탓보다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 시간 탓을 하고 싶어지니 말입니다. 저처럼 해마다 이맘때면 남은 반년은 아쉬움과 한탄 대신 뿌듯함과 감탄으로 마무리해야지 다짐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난주 마이TN이 좋은 팁이 됐을 것 같은데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과 열심히 살다 보니 그 꿈을 이룬 분들, 그리고 그들이 놓지 않았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쭉 있던 프로그램이고 늘 하던 이야기인데도 맞춤한 때 만나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 현장의 마이웨이 25시입니다. 업계 경력 15년 차의 자동차 영업 매니저, 6년째 사회인 야구단의 감독을 맡고 있는 윤명수 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5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에 오를 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가 틈틈이 시간을 내 감독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향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새삼 생각하게 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부러운 것을 보고도 무엇이 부러운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힘든 일상을 견뎌낼 힘을 얻기 위해 시간을 쪼개 야구 감독을 한다는 글을 통해 시간에 쫓겨 사는 대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말이 좋다의 말과 사람입니다. 최고의 경주마 생산을 꿈꾸는 올해 73세 박성구 경주마 목장 대표를 소개했는데요. 경주마 생산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최우수 경주마 생산자가 된 그는 올해까지 4년 연속 3월 경매 최고가 경주마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목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말을 살피는 은발의 주인공은 아직도 이루고픈 꿈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계 무대에 나가 입상하는 말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한 나이 먹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는데요. 내 안의 빈약한 열정이 시간이 흘러가도록 방치한 게 아닐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말이 좋다에서 소개한 꼴찌맛 차민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07년에 데뷔해 96연패로 현역 경주마 중 최다 출전, 최다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차민걸은 경주마로서 전성기가 한참 지난 나이인데도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이에게는 시간도 기다려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제작진의 기획 의도가 시의적절할 때 더욱 빛을 발한 좋은 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공감 인터뷰입니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건 흔히 말하는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조명한다는 점입니다.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은 그가 지내온 시간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요.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차동엽 신부님의 희망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늘 보던 것, 자주 듣던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히 깨달음이라고까지 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 속의 어떤 부분을 툭 건드리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성도나 구성사항의 허점이 보일지라도 제작진이 담고자 했던 주제의식이 솔직하게 전달될 때 시청자는 기대하지 않았던 대접을 받은 것처럼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제작진과 시청자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요.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시청자와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마이TN에서 더욱 많이 만나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방송사에서는 뉴스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자막을 내보냈는데요. 이따금 틀린 글자가 나와 눈에 거슬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8일 아침 뉴스 시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앵커 멘트 때 화면 하단에 친고죄라고 잘못 표기된 자막이 나왔습니다. 작은 글씨도 아니고 큰 글씨여서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신흥국의 자금 회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기사에서는 신흥금이라고 잘못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YTN이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자막 글씨가 틀리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훈중학교 입시부정 관련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YTN에서는 지난 18일 뉴스에서 검찰이 영훈학원 이사장을 소환할 거라는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고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따라서는 같은 사람을 80살 김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익명과 실명 보도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면서 공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뉴스에서는 실명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 충청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서울에는 비도 그치고 땅도 거의 마른 상태여서 서울 지역의 중계차 연결은 별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대전 지역 중계차를 연결했더라면 훨씬 현장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청계광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 무더위 소식을 전했는데 반복적으로 더위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호우주의보가 내린 제주를 연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9일 낮 시간에 한국과 미국, 중국 간의 공조체제 구축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뉴스가 방송됐는데요. 앵커 배경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잘려나가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앵커 배경 화면에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면 좌측 상단 자막이 뉴스에 나오는 그래픽 글씨를 가리는 일도 종종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의 정부 정책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디어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밴드웨건 효과가 있는데 미리 멍석을 깔아놓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본 행사가 잘 되도록 직전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 흔히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요즘도 별 차이 없이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정책 이슈가 되는 뉴스 보도가 갑자기 미디어마다 본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후에는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나 명분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곤 합니다. 선의로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 주택건설이나 교육 문제도 이러한 방식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정책 수립자의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지만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정책의 결함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보완하거나 부당함을 가려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뉴스 보도는 홍보에는 적극적이지만 결함이나 부당성을 찾아내는 데는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빚어지는 부작용과 낭비에는 반복되고 또 묵인되는 사례가 쌓여만 갑니다. 공익사업의 명분이 왜곡되거나 편법으로 악용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지나가면 된다, 합법적이다라는 식입니다. 관 주도의 사업이 시민이나 주민에 대해서 불만이나 손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민원 창구에 넘쳐난다고 합니다. 정책 보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그 보도의 한계점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결함을 예방하는 뉴스 보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하는 뉴스 보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뉴스 보도는 낭비와 허명을 줄이기 위해서 세밀하게 다져져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